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애써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면 말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지갑을 은밀히 갉아먹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도둑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때가 된 것 아닐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말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 기사 몇 줄로 치부하기엔 이 현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착실히 준비해오신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플레이션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유독 더 가혹한 시험대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궁금증을 오늘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플레이션을 물건값이 비싸지는 현상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것을 넘어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어제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오늘은 11,000원을 줘야 살 수 있다면 사실상 40,000원의 구매력은 줄어든 셈입니다. 특히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시거나 은퇴자금으로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구매력의 하락이 곧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 가격이었는데 어느새 훌쩍 올라버린 상품들을 보며 한숨 쉬는 일이 잦아졌을 테죠. 과거에는 여유롭게 채울 수 있었던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보며 단순히 물건값이 비싸진 것을 넘어 내 지갑이 얇아진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우리 일상에 던지는 직접적인 그림자입니다.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은 우리 마음속에도 불안의 씨앗을 심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고 아껴 모은 돈인데 은행 예금 통장에 고스란히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 돈의 실질 가치가 조금씩 잠식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히 잠들기 어려울 겁니다. 노년의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보내고자 했던 꿈들이 이 보이지 않는 도둑 때문에 이어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테죠. 이러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은 시니어 세대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기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불안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현명하게 불려나갈 지혜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되어드릴 겁니다. 자,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애써 모은 소중한 자산을 밤마다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이 보이지 않는 도둑, 과연 인플레이션은 우리에게 어떤 얼굴로 다가올까요?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에 의존하며 살아가시는 시니어분들에게는 그 영향이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은 세대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많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정해진 연금이나 예금 이자 등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시죠. 이렇게 소득이 고정된 상황에서 물가가 솟아오르면 마치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와 같은 돈을 들고 마트에 가도 장바구니가 예전만큼 채워지지 않고 병원비 같은 필수 지출은 늘어가니 평생 아껴 모은 돈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낮은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때 통장 잔고는 그대로 일지언정 실제 구매력은 마치 양초가 타들어 가득 줄어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예금이 이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경제적 압박을 넘어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심리적 불안감까지 안겨줍니다. 인플레이션의 그림자는 시니어분들의 은퇴 후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존엄하고 평온한 노년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도둑,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일상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분들이 주로 가지고 계신 자산들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과연 얼마나 굳건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민낯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은행 예금은 어떨까요? 이미 앞서 언급했듯 낮은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가치 하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이 제자리 걸음은커녕 뒷걸음질 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참으로 답답한 노릇 아닐까요? 다음으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노후 대비 자산으로 삼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지역과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특정 지역에 재개발 호재가 없다면 유지 보수 비용과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현금화가 어려워 급할 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죠. 단순히 안정적이라 여겼던 부동산이 때론 유동성 부족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매달 받는 연금 역시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넉넉하게 느껴졌던 연금액이 이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찬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시니어분들이 의지해온 주요 자산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엔 파도 앞에서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키고 더 나아가 현명하게 증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와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죠. 먼저 물가 상승기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치 오래된 우물이 마르지 않고 꾸준히 물을 길어 올리듯 배당주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는 형태의 투자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 배당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달 생활비가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시니어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여유 자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변동만을 쫓아 불안해하기보다 예측 가능한 정기 수입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 자체를 미리 방어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도 함께 고려해볼 만합니다. 마치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코트를 준비하듯이 물가 상승기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들이죠.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하여 가치가 오르내리는 채권이나 예로부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져 온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 상황에서 우리의 총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분산 투자의 지혜를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소유해온 부동산을 더욱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넘어 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해볼 시점인 거죠.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거나 이제는 너무 넓어진 주택을 정리하고 더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옮겨 남는 자금으로 다른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다운사이징 전략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여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 월세 수입을 창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증가하는 고정 지출을 상쇄하는 방안도 충분히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기에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잠재적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입을 늘려도 새는 돈이 많다면 마침이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항목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없는지, 현재 사용하는 통신요금제가 정말 우리에게 최적화되어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예상보다 훨씬 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옷의 구멍난 부분을 꼼꼼히 꿰매듯 우리의 지출에서 새어나가는 부분을 찾아내어 현명하게 막아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현역으로서 사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또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매우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 차원을 넘어 삶의 활력과 함께 깊은 보람을 동시에 얻는 귀한 길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혹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수입원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삶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적 관계망까지 굳건히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정년을 훌쩍 넘어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지혜롭게 대처하는 시니어의 삶은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삶의 의미까지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평생 현역으로서 사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비단 경제적인 수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이 시대에 흔들리기 쉬운 마음의 평화와 단단함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이나 소규모의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보람과 안정감을 얻는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이렇게 활발한 사회활동은 우리가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신적인 여유와 지혜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렇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재정 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 조급함이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린다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흔들림 없이 닻을 내린 배처럼 우리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과장된 정보나 섣부른 투자 권유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화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차분하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유대감을 다지는 순간들, 혹은 조용한 숲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까지.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인 압박감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힘을 얻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낡은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듯 인플레이션이라는 도전을 통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력은 우리의 노년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가 단순한 돈벌이 기술을 넘어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현상은 비단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안정은 다음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니어들이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